보시면 그 다음에 텀블러 추천이에요. 이게 텀블러가 명사고 추천이 명사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추천, 예쁜, 귀여운, 네이버에서 판매되는 건 다 추천이고 이쁘고 귀여운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텀블러에서 어느 정도 인기도 점수가 있다 그러면 텀블러 추천에 다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잡이 텀블러 한번 볼게요. 손잡이 텀블러도 저희한테 좀 중요한 키워드죠. 네이버페이에서 손잡이 치시고, 지금 1페이지에서 4등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럼 안 되어 있는 스토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면 지금 태그에 손잡이 텀블러가 있는데 여기에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속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성에서 노출이 되고 있는지, 검색 노출량이 높은 건지, 태그에서 손잡이 텀블러가 검색량 노출이 높은 건지, 이것도 A/B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직접 내가 상품에 손잡이 여기 텀블러 넣어보고, 그리고 속성에다 손잡이 넣어보고. 두 개를 쓴다고 해서 검색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둘 중에 검색 노출량이 많은 게 로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A/B 테스트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후발주자니까 인기도 점수가 없으니까 손잡이 텀블러도 저희 상품명에 넣을 겁니다. 근데 여기도 비고란에 적는 거예요. 태그에 손잡이 텀블러, 속성에 손잡이, A/B 테스트, 이런 식으로 각각 키워드들마다 정확한 이해도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후발주자 올라갔을 때 상품명 변경을 통해서 유리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대형 키워드들은 이런 식으로 다 체크를 해주시고, 작은 키워드, 검색량 작은 키워드들에서 좀 판매 전환을 일으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 상품명 등록 시 메인 키워드 2개, 나머지 세부 키워드에서 유입시켜 가지고 노출이 되니까 클릭이 되고 판매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인기도 점수를 얘기한 건데 적합도를 잘 맞춰야 돼요. 적합도라는 게 뭐냐면, 텀블러라는 키워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약간 신뢰도와 관련된 부분인데, 보시면 텀블러 2개, 보통 1개 아니면 2개입니다. 1개, 2개, 1개. 이게 신뢰도 관련된 건데, 근데 이득은 3개를 썼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대용량 텀블러, 빨대 텀블러, 보온 보냉 텀블러를 되게 중요시 여긴 겁니다. 그래서 배열을 잡아준 거예요. 신뢰도를 잃으면서도 인기도 점수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신뢰도 점수가 좀 까여도 판매가 너무 잘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상위 노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전략입니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스토어 들어가서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 판매자와 같이 여기 텀블러 돼 있고, 텀블러도 있고, 텀블러 돼 있고, 여기 보시면 네이버에서 검색 최적화 여부를 판별하여 수정을 제한합니다. 텀블러 유입 포함 반복한 단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자 수를 길게 하면 이런 식으로 50자 이내 입력을 권장합니다. 이것도 신뢰도에 해당됩니다. 근데 아까 그분은 인기도 점수로 찍어 누르는데 적합도를 맞추는 바람에 또 순위 상승이 되는 거죠.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할 수 있다는 방법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상위 노출했을 때. 그리고 저희가 상품명을 지을 때 25자에서 30자 아니면 32자 작성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유튜브나 많은 정보 공유 내용에서. 근데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각 카테고리마다 상품명 글자 수는 최적화가 다르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체크하는 겁니다. 글자 수를. 이 사람은 이렇게 글자 수를 많이 쓰고 있는데 상위 노출하고 있네요. 이분 진짜 많네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명에 글자 수를 체크하는 거죠. 49자여도 1페이지 10등 안에 들 수 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이 텀블러라는 키워드가 글자 수가 제한적이진 않다. 상품명 지을 때 최대한 많이 쓰게 되면 노출량이 많아지죠. 노출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클릭도 많이 되고 판매도 많이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짧을수록 원래 상위 노출이 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후발주자기 때문에 여기 상위 노출하는 애들보다 조금 적게 잡을 겁니다. 작게 잡고 적합도를 최적화해서 상위 노출을 해서 인기도 점수를 올리고, 인기도 점수가 올라간 상태에서 상품명을 한번 변경을 통해서 대형 키워드, 중소형 키워드를 또 잡고, 인기도 점수가 올라가면 저희가 또 노출시킬 수 있는 키워드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런 키워드들을 다시 상품명 변경을 통해서 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추가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예를 들어서 텀블러 제작도 있었죠. 아까 제작으로 한번 하이라이트 똑같이, 여기는 지금 1등은 제작이라는 키워드를 안 썼고요. 그러면 태그나 아니면 다른 속성에서 끌고 왔는지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거죠. 똑같이 보시면 지금 제작이 2개가 들어갔습니다. 텀블러 제작 같은 경우는 태그로도 충분히 노출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텀블러 카테고리는 모음전이 안 되는 단일 상품 카테고리,
사전에 미리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들어가는 카테고리는 모음전이 되는 카테고리인지 아니면 단일 상품만 되는 카테고리인지. 점점 네이버도 이제 정책을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조금씩 이제 강화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모음전이 가능한 카테고리가 많다. 이제 단일 상품의 카테고리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상품명 하나 지어볼게요. 대용량 땡땡땡 땡땡땡 900ml, 그리고 옵션 1번 가성비 900ml. 이런 식으로 900ml가 이제 상품명이 있으면은 옵션 1번은 무조건 900ml 옵션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들었냐면, 어쨌든 저희는 900ml를 팔든 1200ml를 팔든 분명히 대표 상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상품 코드마다. 근데 단일 상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중복해서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를 더 추가해가지고 노출량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이 키워드들을 쓰다가 나는 이 키워드도 쓰고 싶다, 나머지 키워드도 쓰고 싶다, 그런 키워드들을 서브 아이템 1200ml로 올리는 겁니다. 메인 상품에 못 썼던 키워드들 있죠. 텀블러 제작이라든가 텀블러 각인, 이런 부수적인 키워드들을 상품명을 지어서 노출량을 더 증대시키는 거죠. 적합도를 최적화해서 인기도 점수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부수적인 1200ml 서브 코드로 제가 또 추가 노출량을 잡는 거죠. 똑같이 쓰는 게 아니에요. 놓치고 있던 그런 키워드들을 다른 상품을 등록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더 많은 키워드들의 데이터를 알고 싶다 그러면 네이버 검색 광고에 들어가셔 가지고 캠페인을 만드시고 그룹핑을 하는 겁니다. 그룹핑이라는 게 이제 이거는 약간 마케팅 용어인데, 내가 특정 키워드, 만약에 1번 그룹에 대용량 스탠 텀블러 이런 식으로 제가 기존에 쓰던 상품명을 쓰고 나머지 다른 그룹에다가 제가 쓰지 못했던 키워드들을 뭐 텀블러 제작, 텀블러 각인, 기념품, 이런 부수적인 키워드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 광고를 클릭했을 때 이 키워드는 판매 전환이 잘 되는 키워드인지 안 되는 키워드인지 이런 식으로도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추가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데이터 취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신만의 데이터를.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텀블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미리수가 적혀 있습니다. 880ml, 475ml 이런 식으로 다 적혀 있는데, 안 적혀 있는 스토어들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들어가 보셔가지고 여기 상품 있죠, 옵션, 여기에 텀블러 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900ml를 하게 되면 글자 수가 5글자입니다. 근데 내가 상품명에 소라는 글자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글자로 추가적인 키워드 노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텀블러랑 소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대표 상품으로. 이런 식으로 애초에 상품명을 잘 지으면은, 단일 상품은 대표 상품이 바뀌면 바로 상품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최대한 상품명을 줄이면서 옵션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단일 상품을 하시든 모음전을 하시든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많은 키워드들을 제가 다는 못 해드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키워드들이 있는데, 보면 검색량은 많지 않아요. 맥주 텀블러인데, 맥주 텀블러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내 옆에 온 맥주, 근데 맥주 텀블러 치면은 붙어 있는 것만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거든요. 맥주라는 키워드가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체크하려면 맥주만 치시면 돼요. 여기서 또 볼게요. 맥주 텀블러는 맥주라는 키워드를 다 사용하셨네요. 이 스토어는 지금 사용을 안 했고, 다른 스토어도 사용을 안 했고, 그래서 상품명에 맥주라는 키워드를 안 쓴 스토어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튼튼한 맥주 피처가 있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맥주 텀블러라는 키워드를 찾으려고 했고, 검색량이 340인데 지금 상품명에 맥주라는 키워드를 안 쓰고 맥주 텀블러에 지금 이 스토어가 노출이 되고 있죠. 튼튼한 맥주 피처 태그가 맥주 텀블러로 노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스토어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뭐죠? 심플한 맥주잔이 있네요. 심플한 맥주잔도 맥주 텀블러에 노출이 된다. 이게 태그든 속성이든 상품명이든 스토어명이든 모든 게 다 조합이 되는데, 그 조합되는 기준의 태그가 이 심플한 맥주잔 그리고 예쁜 맥주잔이 있어요. 여기서도 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튼튼한 맥주 피처는 제가 A/B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이거를 태그에 넣으면 맥주 텀블러 노출이 된다. 근데 심플한 맥주잔, 예쁜 맥주잔, 이것도 맥주 텀블러에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체크한 게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검색 노출이 더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셔야 된다. 내가 이 맥주 피처를 했을 때 맥주 텀블러가 순위가 몇 순위인지, 30등인지, 심플한 맥주 잔으로 했을 때 맥주 텀블러 키워드가 20순위인지, 내가 태그를 고쳤을 때 맥주 텀블러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태그마다 검색 노출이 잘 되는 태그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입구가 넓은 텀블러 좀 약간 좀 특이하긴 하네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로 입구만 쳐볼게요. 여긴 안 넣었네요. 1등은 넣었죠. 입구 넓은 텀블러 이렇게 배열을 잡아주니까 바로 1등입니다. 판매량도 많지 않은데 바로 1등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락앤락 파는 스토어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태그가 없는 것 같네요. 입구 넓은 게 없습니다. 하이라이트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기술이죠. 지름에다가 직접 입력에 입구 넓은 이걸 넣은 거예요. 이 거름망을 왜 넣었냐면 거름망 텀블러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소형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지름에다 이렇게 넣은 겁니다. 이분은 어쨌든 이 로직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템블러 용량의 템블러까지 넣었죠. 가벼운 대형까지. 저도 한번 볼게요. 상품 등록하면서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우선 카테고리로 텀블러 넣어주시고 상품 주요 정보 속성도 입력하기 실제 값을 입력을 해주고 템블러를 넣어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길이에도 템블러를 넣을 수 있고요. 20에서 25cm 길이 저장. 그러면 이렇게 지름에 템블러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속성에서 템블러가 끌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상품명이 넣지 않아도 잘 될 수 있다. 상위 노출할 수 있다. 야, 이거 엄청 꼼수네요. 보니까 예, 지름에다가 특정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아까 보니까 뭐 예쁜, 추천 이런 것도 들어갔는데 이런 건 불필요한 키워드들이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 키워드들마다 이런 식으로 비교로 체크를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처음에 소형 키워드 위주로 상품명을 작성, 적합도 우선순위로 배열을 잡아준다. 그리고 검색 인식되는 태그를 데이터화 시켜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순위가 오르는 것을 내가 계속 하루하루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순위가 올라갈 때마다 상품명을 계속 변경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순위 추적을 어떻게 하냐. 이것도 판다랭크 이런 데가 좀 저렴하긴 하거든요. 순위 추적하는 프로그램이. 그리고 요즘 네이버에서도 순위 추적이 되더라고요. 검색 순위 진단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검색 순위 진단에서 제가 봤는데 조금 오류인 내용이 좀 많아요. 좀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다랭크나 셀링한이나 아니면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키워드 순위 추적하는 게. 이거는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는 아이템 스카우트 하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순위를 추적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멤버십을 등록하면 이런 식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나왔죠. 이제 대형 키워드에서부터 1페이지 1등, 3등, 1등, 2등. 이거는 순위 바뀌네요.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체크가 되는 거죠. 어떤 특정 키워드가 다른 카테고리 키워드로 변경이 됐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것도 모른 채 계속 유지해 놓으면 노출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순위 밖으로 삐져나온 카테고리의 키워드를 미리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순위가 잡히는 키워드로 변경을 해주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다 1등입니다. 엔간한 키워드. 왜냐하면 대형 키워드에서 지금 2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키워드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내가 변경할 때마다 나는 1등이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각 카테고리에 맞는 그 키워드를 수집하고 그 키워드의 속성 그리고 이해도에 관련해서 정보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많이 도움이 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네이버에서 판매를 하든 쿠팡에서 판매를 하든 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키워드 수집은 필수이거든요. 특히 네이버는 아주 중요합니다. 적합도, 배열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키워드의 고유한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순차적으로 상위 노출할 수 있는 기본기가 쌓이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제가 이제 모았던 키워드들을 관련해 가지고 수집해서 이제 상품명 배열 잡는 것을 다음 컨텐츠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